금융시장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구원의 빛을 찾았다고 믿으며 불을 향해 달려가는 미숙한 군인처럼 행동하는 전쟁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70년이 넘도록 나는 13번의 금리 인하 주기를 목격했으며 잔인한 진실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 언론과 전문가는 이 소식을 자유로운 낙관주의의 광경으로 바꾸고 즉각적인 부와 영원히 상승하는 시장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꽤 다릅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투자자들은 금리가 오를 때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 통화 완화 사이클을 종료합니다. 마치 불길에 끌려가 결국 파괴만 당하는 나방들처럼 말입니다. 큰 실수는 통화정책의 전환을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순간으로 보아야 할 때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중앙은행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금리 하락이 자동으로 자산 가치를 부풀릴 것이라고 약속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자산을 당신에게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통화 완화 기간의 실제 기회는 시장이 무시하는 자산, 즉 실제 가치, 탄력성 및 일관된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자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실제 생명의 은인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자산 클래스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를 따르지 않아 파산한 투자자들의 땀과 돈으로 대가를 치른 6차례의 금리 인하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사이클 초기에는 시장이 경멸하는 자산이지만 마침내 경제 폭풍이 도래했을 때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억하세요. 통화 정책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한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에서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온도 조절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자본 비용도 낮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모든 자산이 급등할 징조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값싼 돈이 낙관주의의 거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약속하지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없는 기업을 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융의 뜨거운 감자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금리 하락 주기 동안 포트폴리오에 보유해야 하는 첫 번째 자산은 귀족 배당주입니다. 이들 기업은 시장의 스타가 아니라 최악의 경제 위기에도 저항하는 흔들리지 않는 요새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 가치가 하루 만에 2배로 오르는 즐거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기적의 행동을 추구하면서 빠른 승리를 꿈꾸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기에 실제로 자산을 절약하는 것은 성장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진정한 배당 귀족은 최소 25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이다. 이는 현대 시장이 잊어버린 것 같은 품질, 즉 규율을 나타냅니다. 이들 기업은 번영의 시기에만 회복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가 급락하는 동안에도 주주들에게 계속해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2001년 닷컴 붕괴의 사례를 들어보자. 연준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자 기술주들은 가스 풍선처럼 폭발했고 그 뒤를 이어 파산한 기업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잔선 앤드 잔선과 같은 회사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번영하여 배당금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폭풍 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구축된 비즈니스 모델의 결과였습니다. 금리 하락 주기 동안 경제는 일반적으로 둔화되고 소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식과 약품 구입, 전기요금 납부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탄력적인 수요로 인해 필수 소비재, 의료 및 유틸리티 부문의 배당 귀족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확장적 통화 정책이 공격적인 성장주를 매수하라는 신호라고 믿지만 이는 역론리이다. 사실 금리 인하는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시기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미래 성장에 대한 약속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배당 귀족 주식이 금리 인하 첫 달에 15% 하락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배당금을 계속 지불하고 늘리는지 여부입니다. 대답은 그렇다이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기저귀, 치약, 분유 등 기초 생활용품 구매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구는 외부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딱거리는 시계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탄력적입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인공지능 주식이 제시하는 파괴적인 혁신에 대한 약속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배당 귀족은 금리 하락 주기 동안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수입을 제공하므로 공황 상태의 자산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 주기의 시작은 흔히 높은 변동성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 배당금에 의존한다면 최악의 순간에 주식을 팔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익률이 하락하는 채권과 달리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동일한 배당 가치로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하여 감정적인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기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성장주는 금리 하락 사이클에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배당 귀족들은 요새처럼 견고한 대차대조표를 갖고 있는 반면 많은 성장 기업들은 위기의 첫 징후가 나타나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카드하우스와 같습니다. 60년 이상 연속 배당금을 늘려온 3미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980년대와 2000년대 금리 인하 사이클에 투자했다면 경기 침체 속에서도 배당금은 꾸준히 늘어났을 것이다. 한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기술주를 쫓는 사람들은 빠른 이익을 얻었을 수도 있지만 2000년과 2008년의 붕괴로 그들의 부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 하락 사이클의 두 번째 필수 자산은 우량 단기 채권이다. 이는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에 어긋나기 때문에 99%의 투자자가 무시하는 전략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높은 금리를 고정하고 있다고 믿고 장기 채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함정이다. 통화 완화 사이클에서는 장기채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경기가 악화되면 신용 위험이 증가하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완전히 상쇄될 수 있습니다. 아여 등급, 만기 3에서 7년 등 고품질 단기 채권은 세 가지 중요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금리 위험이 낮다.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더라도 이들 채권의 가격 변동성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둘째, 향후 잠재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자본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금리 인하가 수년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귀하는 더 매력적인 기회에 자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셋째, 신용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단기 채권은 자본금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적습니다. 2008년 위기 당시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7년 만기 해외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3년 국채를 4%포인트 초과하는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채권은 부유동성 및 신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단기 채권은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투자자의 자본을 보호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금리 하락 사이클에서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산이자 가장 저평가된 자산은 선도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의 주식입니다. 이들 기업은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빛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될 때 무시됩니다.
그러나 주기가 진행되고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저는 30%가 넘는 이윤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 가격 결정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탄력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소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식품, 위생용품, 에너지와 같은 필수 제품 구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프락터 앤드 갬벨,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는 단지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번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동안 대부분의 자산이 급락하는 동안 월마트의 매출은 5.7% 증가했고 코카콜라의 글로벌 매출은 1%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안정성은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등 대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빠른 경제 회복을 기대하면서 자동차, 항공과 같은 경기 순환 부문을 쫓으면서 방어주를 너무 일찍 포기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를 보면 1차 금리 인하부터 진정한 경기 회복까지 평균 18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필수 소비재 주식은 경기 순환 업종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리 하락 주기 동안 탄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면 자본의 15에서 25%를 이 부문의 선두 기업 3개에서 5개에 할당하세요. 기억하세요. 통화 완화 사이클의 목표는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배당 귀족, 우량 단기 채권, 필수 소비재 선두 기업은 흥미로운 자산은 아니지만 안전성,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빠른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폭풍우를 이겨내고 시장이 회복되면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합니다. 즉각적인 부를 약속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시대의 진정한 부는 회복력에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매일 사용하는 브랜드를 뒷받침하는 회사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유행에 의존하는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눈부신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표는 특별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자본이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금리 하락의 악순환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가 끝났을 때 살아남는 것입니다. 필수 소비재 주식은 이러한 환경에서 독특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호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회사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상승하면 물량 손실 없이 증가분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경제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치질이나 빨래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약해지면 가격을 낮추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매출 증가로 마진 하락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소수의 부문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2009년 인플레이션 당시 프락터 앤드 갬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회사는 전략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시장 점유율을 2.3%포인트 늘렸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회복력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단순히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즉, 낙관론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과를 제공하는 자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금리 하락 주기에 소비재 주가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품질이 방어 자산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수화기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기를 바라지만 집에 불이 붙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리더는 포트폴리오의 수화자입니다. 그 가치는 평온한 날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패닉의 순간에는 폭발합니다.
게다가 이들 회사는 숨겨진 가치, 즉 자유로운 성장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값싼 자금이 시장에 넘쳐나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 추측해보세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회사입니다. 2019년 유니레버가 GSK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를 인수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내기가 아니라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보너스를 받는 것과 같은 전략적 구매였습니다. 결국 필수 소비에 투자하는 것은 인간의 습관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닫고 커피를 마시고 손을 씻으세요. 이러한 행동은 경기 침체로 사라지지 않으며 금리 인하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숨을 쉬어야 할 만큼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이러한 안정성은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은 폭풍 후 속의 등대와 같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어둡고 거칠어도 항상 올바른 길을 가리킵니다. 시장의 모든 천재가 새롭고 반짝이는 것을 쫓을 때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뻔한 것을 고수하는 투자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관성은 항상 추측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자산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위한 귀족 배당금, 자본 보호를 위한 단기 채권, 어떠한 경제 폭풍에도 대처할 수 있는 소비자 리더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금리 하락의 첫 달의 수익성 목록의 최상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그리고 마라톤은 앞서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끝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진정한 부는 과감한 도박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장은 언제나 인내심에 보답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규율을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시장에 몸담으면서 나는 어떤 예측보다 더 가치 있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모든 베팅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금리 하락의 순환은 술에 취한 파티와 같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에 집중하고 소음을 무시할 수 있다면 주기가 어떻게 전개되든 항상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IQ가 아니라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인내심이 지능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환경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징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배의 방향타와 같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신이 이러한 자질을 갖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자산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세상의 어떤 전략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오래된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죽을 곳을 안다면 절대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금리 하락 주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른 수익과 취약한 자산에 대한 노출을 추구하다가 사망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루해 보이더라도 안전한 곳에 머무르세요. 시장은 항상 규율을 보상하고 항상 무모함을 처벌합니다. 이 여정이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불을 쌓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공유하고 저장하고 알림을 켜세요. 이렇게 하면 피드에서 직접 이와 같은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이점이기 때문입니다.